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스피드 생활과 윤리 제3강 환경윤리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은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4월 모의고사도 나왔고 3월 모의고사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월하고 5월에 나온 거네요. 자, 5월은 2009년 모의고사 이후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본 것 같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를 얘기하는데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5월에 본 거는 2009년 이후에 거의 11년 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핵심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는 생활과 윤리입니다. 환경, 반드시 나오는 문제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환경윤리는요, 문제가 인간 중심주의자냐, 아니면, 자, 동물 중심주의자냐, 그러니까 동물 중심주의자들도 어디까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 인간과 동물은 보호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식물까지 중요하냐는 건 생명 중심인데, 얘네들은 식물까지 모두 보호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무생물까지라는 생태 중심주의 학자들은, 아니야, 이 모든 걸 다 보호해야 돼. 왜냐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차이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 중심과 동물 중심을 중점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 생명 중심, 그러니까 식물까지 모두 중요시하는, 무생물까지 모두 중요시하는 생태학까지 공부하고, 자,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풀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생유는요. 자,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한 기출은 매 모의고사마다 있기 때문에 모두 기출 중심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좀 더 시간이 남는 학생들은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생유는 사설 모의고사가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지금 생명과 윤리가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윤리가 이번에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왈처가 윤리학 사상에서 생유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문제 스타일은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는요. 자, 6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 새로운 유형이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건데,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자,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 정확히 말하면 플라톤의 제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아리스토텔레스고,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거 뭡니까? 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식물의 목적은 동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식물의 목적은 동물을 위해서 있는 거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들의 목적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들을 꼭 보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세 성직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의 섭리를 위해 동물은 인간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치? 신이란 단어 나오면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치? 자, 그래서 신에 의한 의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자연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신법, 영원법, 이런 거 나오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됐나요?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신의 명령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명령이다. 자,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 베이컨 선생님.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성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이컨입니다. 베이컨. 자연은 인간을 봉사하기 위한 존재이며 자연을 정복하는 도구로서 지식이 중요하다. 자연은 인류의 복지수단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존재는 뭡니까? 자연의 존재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베이컨 아저씨고요. 데카르트, 오로지 이성중심주의, 합리주의라고 부르는 이 데카르트. 그치? 오로지 100%를 밝혀야지만 그것만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데카르트는요, 이 사람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진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는 100% 방법적 회의상 100% 불면의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100%의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연은 정신적이지 못하고 열등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연에는 영원히 없다. 그치? 영원히 있는 것만이 진정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기계적인 인과 법칙, 그러니까 뭐 기계란 단어 나오면 베이컨 아니면 데카르트겠죠. 동물은 자연 기계이다. 그렇죠? 이 두 사람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패스모어도 가끔 나와요. 아주 패스모어도 이 사람의 출연을 보면 한 10월이나 9월 모의고사에 아주 가끔 출연하는데 패스모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지만 인간이 잘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잘못 본문을 읽으면 이 사람 생태학자인가?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헷갈리는 사람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패스모어의 특징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인간 중심주의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누굽니까? 칸트. 자, 엠마뉴엘 칸트입니다. 우리 칸트 아저씨. 그치? 아주 날카로운 의무론의 대표주자죠. 의무론. 자, 칸트는 인간 중심이에요. 왜?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다? 이성과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존재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만이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근데 칸트는 간접 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에 대한 간접 의무.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연을 해치거나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인간에게도 잔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칸트 선생님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간접 의무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인간 외에 의무를 질 능력 있는 다른 존재 알지 못한다. 여기 써있죠? 다른 존재는 없어요. 자, 동물에 대한 태도를 보고서 사람의 본성을 판단할 수 있다. 동물을 대하는데 잔인하면 그 사람은 더 잔인할 수 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쵸? 철저하게 자기는 인간 중심주의다. 그러나 동물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간접 의무를 강조하는데 이 간접 의무를 강조하는 사람은 칸트뿐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음대로 식물이나 동물을 쓸 수 있지만 뭐 실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동물에게 함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가고 있는데 강아지를 발로 찰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간접 의무를 강조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칸트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이게 인간 중심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인간 중심. 철저하게 인간만 하는. 이들의 이론대로 만약에 진행되면 생태계는 많이 파괴되겠죠? 많이 파괴될 겁니다. 자, 동물 중심주의자입니다. 누굽니까? 피터 싱어. 우리 누구로 배웠습니까? 공리주의로 배웠죠?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규칙 공리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환경 문제에서는 뭐 거의 이 사람은 100%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터 싱어. 동물 해방론이라는 책을 썼고 벤담과 밀. 벤담이 바뀌어서 벤담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벤담을 기본적인 이론을 다 공부해 놨기 때문에 벤담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어요. 벤담과 피터 싱어의 차이점은 좀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야. 종차별을 반대한다. 동물종, 사람종 이런 종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이 선이다 라고 얘기한 벤담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더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도덕적 행동의 측정수단이란 공리주의 확대 적용에 인간과 동물의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동물도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면 아파하면 동물도 뭐야? 그치? 보호할 대상이다. 그럼 진입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이다. 보호할 대상이다. 도덕적 고려 대상, 보호할 대상이다. 이거와 같은 말이 뭐예요? 내재적 가치가 있다. 같은 말입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치? 내재적 가치가 있다. 지성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동물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치? 동물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익평등의 고려 원칙이란 2호 단어는 벤담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벤담과 싱어를 비교하는 문제는 기출은 없지만 이 둘을 비교하는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뭡니까? 동물도 평등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동물도 평등하게. 사람도 평등하게.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관심에 대해서. 이 관심. 어떤 생명체나 자신의 생명 보존? 자, 여기 있죠? 이 관심. 어떤 생명체나 자신의 생명 보존.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똑같은데, 종마다 좀 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봐봐. 배고파. 그럼 사람은 뭐 먹어야 돼? 한국 사람 뭐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되잖아. 미국 사람 뭐 먹어야 돼? 빵 먹어야 되잖아. 고기나. 그치? 자, 고양이에게, 자, 우리 콧탐이 가장 추천하는 음식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초콜릿이죠. 두뇌를 활발하게 하고 잠을 깨게 해주는 그게 바로 초콜릿입니다. 근데 이 초콜릿을 고양이한테 줬어요. 그럼 고양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죠. 고양이에겐 독약이에요. 근데, 나도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너도 초콜릿을 줘? 이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야. 평등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 밥을, 미국 사람에게는 빵과 고기를, 고양이에게는 뭡니까? 생선을, 그치? 아니면 사료를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동일하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동일하게라고 나오면 여러분 피터싱은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일하게 이익관심에 대한 동일하지 않다. 인간의 이익관심 대상과 동물의 이익관심 동일하지 않아요. 왜? 병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다릅니다. 좋아하는 먹이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릅니다. 그치?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치? 고양이는 잠이 많아요. 낮잠도 자고 뭐 밤에도 자고 많이 잡니다. 사람 대비 많이 잠을 자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잠만 자냐? 사람처럼 대하면서 깨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치? 고양이는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치? 원래 잠을 자는 동물입니다. 굉장히 많이 자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후나 조건이나 이런 걸 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을 한대지방에 가서 먹을 거 많이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 이해됐죠? 그치? 이익관심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 평등이란 말과 동일하단 말은 다른 말입니다. 고양이에게 사람이 먹는 참치캔을 주면 고양이는 아파요. 고양이 전용 참치캔을 줘야 돼요. 됐나요? 사람이 먹는 참치캔을 주면 고양이는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니라 평등하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피터 싱어는 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쾌고감수 능력만 있으면 피로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익평등의 고려, 이익관심에 대해서 평등하게 고려 원칙을 지어서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 주어야 된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익관심은 뭡니까? 자기 생명 보존. 그 다음에 음식이나 이런 걸 먹고 싶어 하는 욕구. 그 다음에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중심주의자는 두 명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둘 다 시험에 너무 잘 나요. 피터 싱어와 레건이 있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뭐가 있다? 내재적 가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아까 인간중심주의자는 뭐라 했어? 인간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동물까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피터 싱어 교수님의 특징이에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동물중심주의자 또 한 분 누굽니까? 톰 레건. 톰 레건 교수님 한국에 오셨는데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싱어 교수님은 살아계시는데 레건 교수님 돌아가셨어요. 동물 권리론이고 이들은 칸트의 의무론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레건 교수님 그런 거야. 칸트의 의무론은 칸트를 막 까는 거죠. 까는 겁니다. 의무론은 인간 중심에서 끝났어.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나는 칸트보다 유능해. 칸트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을 벗어날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갈 거야? 동물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톰 레건이에요. 그치? 근데 레건 교수님은 동물까지 중요해라고 하지만 좀 색다른 게 있습니다. 싱어 교수님하고 쾌고 감수 능력은 필요 조건만 해당돼요. 근데 인지 능력은 충분 조건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있어야지만 뭐가 있어? 내재적 가치,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보호해야 돼. 근데 인지 능력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인지 능력은 그가 주한 삶의 주체이기 위해서는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쵸? 이런 동물들이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뭐 포유류 정도? 한 강아지 정도? 똑똑한 강아지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들이나 1년 이상 된 포유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만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거야. 왜? 인지 능력이 있어야지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거야. 자, 쉽게 말하면 톰 레거는 싱어보다 범위가 좁아요. 그치? 싱어도 논쟁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쾌고함수 능력이 있을까? 새우가 쾌고함수 능력이 있을까? 이런 논쟁이 있지만 톰 레거는 뭐라 합니까? 좀 더 명확하게 1년 이상 된 포유류만 해당된다.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인지 능력이 없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이익관심과 욕구와 무관하다. 레거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 이 용어도 되게 중요하죠. 도덕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인간은 뭡니까? 바로 동물을 보호할 수 있고 식물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인간뿐이라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자연을 보호하는 거 누가 해야 돼? 인간이. 동물이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만 해당돼요? 인간만 해당돼요. 모든 학자들이. 자, 행위의 주체자지만 도덕적 주의를 가져요. 내재적 가치랑 같은 말이에요. 도덕적 고려 대상과 같은 말입니다. 보호대상 받을 지위를 갖고 있는 반면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 이건 뭐냐면 도덕적 무능력자는 다른 걸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치? 동물이 뭐 호랑이가 약한 동물들을 보호해 줍니까? 잡아먹지? 그치? 아, 배고파라 하면서 잡아먹잖아. 그치? 근데 뭐 사자도 마찬가지고 도덕적 무능력자. 그러니까 막 그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면 동물의 세계는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쵸? 뭐 보호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힘 없어요? 사자도 힘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치? 힘이 세면 사자가 왕이 되지만 힘이 없으면 동물의 왕이 되지 못해요. 코끼리도 성질 들어오면 동물의 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만 동물은 다른 동물을 보호할 수 없고 인간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주의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호받을 대상입니다. 근데 어떤 동물입니까? 인지 능력이 있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있어야지만 충분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톰 레거는 그냥 필요 조건만 해당되고 싱어는 앞에서 배웠던 싱어 교수님은 우리 규칙 공리주의 싱어는요.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필요 충분해. 보호할 대상이야. 도덕적 주의가 있어. 내재적 가치가 있어. 도덕적 고려 대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레거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동물 복지를 강조하는 싱어와 달리 동물은 삶의 주체. 이 단어 나온 얘가 톰 레건 교수님이에요. 이분이에요. 삶의 주체. 이분이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지? 테일러 책에도 삶의 주체라는 단어가 있지만 문제에서는 삶의 주체가 나오면 거의 톰 레건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동물 권리론. 동물 권리 나왔어. 누구야? 레건. 인지능력 나왔어. 누구야? 레건. 됐나요? 그가 주장한 삶의 주체를 위해서는 지각, 기억, 믿음, 자기의식, 의도, 미래에 대한 감각이 요구된다. 이게 뭐라고요? 인지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삶의 주체. 그러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도덕적 무능력자지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은 물론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일 수 있으며 삶의 주체 기준을 만족시키는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내적 가치, 도덕적 고려 대상, 도덕적 지위라는 말이죠. 진입으로 실험, 매매, 실험 안 돼, 매매 안 돼, 사냥도 안 돼, 권리 있는 종이 아닌 객체를 가진다. 객체 자체가 동물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객체 하나가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더 깊게 의무론에 당연히 의무를 동물까지 확대시켰습니다. 우리는 동물까지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칸트의 의무론을 인간에서 동물까지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톰 레건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인간 중심 누구 있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또 한 사람 패스모.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인간 중심이다.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만 내재적 가치가 있고 그들만 도덕적 주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물 중심 누구였습니까? 피터 싱어와 레건입니다. 이 둘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둘이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래서 피터 싱어는 무조건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필요 충분이고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필요 조건이에요. 인지 능력이 있어야지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들은 뭐냐면 1년 이상 된 포유류로 한정 지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오늘 동물 중시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생명 중시와 생태 중시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우리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됐나요? 자, 모두 다 화이팅 하고요. 올해 굉장히 힘들지만 모두가 힘을 내고 모두가 힘써 애써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모두 다 화이팅!